체온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소와 포도당이 나의 체온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미영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소화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장이 좋지 않으면 밀가루, 우유, 달걀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항생제 달걀은 섭취해도 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밀가루는 이제 글루텐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백질이 들어 있는데요. 이 단백질은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은 분해를 하는데 글루텐이라고 하는 놈은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단백질과 단백질이 또 서로 간에 결합을 해버립니다. 반죽을 하는 동안. 그것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몸에서 절대로 분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위장에서 분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자가 굉장히 크고 비극성이 강해서 장을 망가뜨리죠. 장 누수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들 하고 있는데요. 이 글루텐은 그래서 먹지 않는 게 좋다. 그 글루텐은 밀가루에 들어있다. 그래서 밀가루는 안 먹는 게 낫고요. 우유는 이제 일종의 한 개의 단백질 수단인데 뭐 사람마다 찬반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유라도 소화를 굉장히 잘 시킬 수 있는 분이면 오히려 먹어주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 우유 말고 다른 단백질은 그럼 어떤 걸 선택을 하면 되느냐? 콩류 단백질을 먹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콩으로부터 얻는 단백질, 그러니까 두부가 되는 거죠. 근데 두부 식물성 단백질만 먹게 되면 필수 아미노산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기, 그 다음에 쌀밥의 눈, 뭐 이런 데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그런 걸로부터 이제 뭐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단백질을 골고루 잘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섭취를 하더라도 소화를 잘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몸인가 아닌가. 네, 육류 이런 것들도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더 낫고요. 그 다음에 먹었을 때는 소화가 잘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걀 부분은, 달걀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저는 뭐 하루에 뭐 한 2개 정도는 먹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항생제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거 부분에 있어서도 안 먹는 것보다는 항생제라도 들어있는 걸 먹는 게 더 낫고요. 먹는 바에야 무항생제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몸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호르몬이나 그 다음에 소화 효소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은 잘 공급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필기님 안녕하세요. 비타민C 제품 중에서 BC 혼합 제제와 아스코르빈산 제품이 있는데 같은 건가요? 비타민C 혼합 제제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C라고 하는 하고요. 다른 물질들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비타민C의 화학명이 아스코르빈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아스코르빈산은 같은 말이고요. 비타민C에다가 혼합제제라고 하는 다른 혼합물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지식님, 연령별로 부위별로 온도가 다르는 게, 이게 우리 몸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체온이 여기저기 다 많이 다릅니다. 네, 그건 이제 결국 혈액이 흘러가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손, 발, 또 어깨, 얼굴 이런 데마다 혈액이 흘러가는 양이 다르는 것 때문에 체온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은 혈관이 많은 쪽이 체온이 높겠죠. 그런데요. 우리의 내장, 예를 들어서 소화기관에는 혈관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소화기관은 온도가 낮다. 그래서 소화기관의 온도가 낮은 것 때문에 소화기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체온, 심부 체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체온을 높게 잘 관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 그 다음에 소화기관의 위장, 소장, 대장, 직장 이런 곳의 온도가 적당한 수준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디서 잡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나 겨드랑이인데 입속의 온도가 약 36.5도 이상은 나오고 37도 가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체온을 높게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하 아네스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식전에 비오육이 먹는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식후에 먹는 거 오메가3, 마그네슘 하루에 3번씩 먹는 건가요? 오메가3는 하루에 3번 드시는 거가 좋고요. 마그네슘은 저녁 때 식전에 1개 정도, 400mg짜리 1개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은 소변염 농도를 체크를 하셔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혈액이랑 그 세포에 노화되어져 있는 세포들, 또는 혈액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좀 이상한 물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먹어야 되는 거죠. 자가포식은 쓰레기 단백질을 치우는 거 아님? 네. 뭐 주로 이거죠. 단식 하시는 분들, 단식을 시작을 하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자가포식이 시작이 되고, 체온이 따뜻해지고 몸속에 이상한 물질들이 없어져 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뭐 뾰루지도 생기고 염증도 좀 생겼다가 다시 몸속이 전체적으로 깨끗해지는, 단식을 통해서 몸을 청소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이것에 관한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루에 일식 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배고플 때 아무 때나 먹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굉장히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의사가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1일 1식의 책을 쓴 사람이에요.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1일 1식을 하고, 1일 1식이 무지 좋은 거구나,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열심히. 그 책이 완전히 그냥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대유행이 됐습니다. 일본 1인 1일 1식. 이게 한국에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또 그걸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뚱뚱한 사람 BMI 수치가 뭐 36 막 이 정도 나오고 한 40 가까이 나오고, 이런 사람은 그걸 해도 됩니다. 왜? 몸에 거 자꾸 갖다 쓰고 없애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게 좋다고 표준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1인 1식을 해보고 1인 1식을 해보니까는 너무 좋더라. 우리 몸속은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밸런스. 네. 그 밸런스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온의 밸런스, 혈압의 밸런스, 혈당의 밸런스, 네, 그 다음에 내 몸속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각종 호르몬 밸런스, 이것도 맞추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영양 밸런스. 근데 지금 먹는 것 갖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영양 성분에 관한 밸런스인데, 이 밸런스는 칼로리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내 몸에 필요한 칼로리가 있는 것이고요. 부족하면 더 쓰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칼로리가, 매일매일 쓰는 칼로리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칼로리 양보다 적게 먹게 되면 내 몸의 걸 갖다 쓰게 되는 거죠. 내 몸의 걸 그러면은 갖다 쓴다는 얘기는 맨날 부족하면 맨날 갖다 써야 되니까 갖다 써버리게 되면은 자꾸 줄어들겠죠. 네, 대표적으로 칼로리 제한식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 네, 생식,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들, 한번 잘 보세요. 그런 분들. 몸이 어떻게 되어져 있나. 딱 보면은 표시나죠. 저 사람 생채식 하고 있는 것 같은. 네. 늙어 보이죠, 일단. 네. 그 다음에 영양실조처럼 보여요. 딱 봐도. 네. 근데
엄청나게 그 주장을 하십니다. 이유는 그분들이 그걸 하고 나서 체득을 한 겁니다. 했더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몸이 잘 안 낫고 건강하지 않았는데 생채식을 하고 나니까 몸이 엄청 건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요, 결국은 많은 그 데이터들에 의하면, 네,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어주는 탄단지, 밸런스를 맞추어주는 식사가 나를 건강하게 하지, 어느 한쪽으로 밸런스가 무너진 식사, 무너진 영양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고들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논문도 증명이 되어져 있고 다소 그 논문이 틀렸다 할지라도 방향, 경향은 그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도 참고를 하시고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강 상태 뭐냐? 내가 힘을 잘 가지고 있고 에너지를 잘 가지고 있고 네, 체온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저는 그런 분들 혈압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생채식 하시는 분들 네, 혈압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체온도 떨어진다. 맥박도 떨어진다. 전부 내려가는 방향. 네, 이게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안 좋아지는 게 더, 네. 그리고 우리 혈액 속에서 만들어지는 면역 있잖아요. 면역 세포. 면역을 관장을 하는 거의 모든 물질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면역을 제대로 작동을 시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호르몬류도 대부분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들을 음식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부족하면 내 몸에 끌어와야 되는데 맨날 부족하면 내 몸이 없어져 버리겠죠. 예, 그래서 잘 맞추어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 저는 밸런스를 맞춘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다영님 안녕하세요. 마그네슘을 아침 식사 전에 한번 먹었는데 저녁 식사 전에 먹어야 하는 거네요. 이게 왜 저녁에 먹으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마그네슘 보통 뭐 한 알에 400mg 정도 들어있는 것들이 일반적인데요. 이 수면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 안정, 그 다음에 전기적인 밸런스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져 있어서 특히 수면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때문에 아침보다는 저녁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전에 먹어라 뭐 아니면 저녁에 먹어라 저녁 식후에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식사 전에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식전에 먹으면 흡수를 훨씬 더 잘 시킨다라는 거고요. 식사 전에 제가 항상 뭐 비타민C랑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타민C가 들어가면은 내 몸속에서 산도를 좀 더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류는 일단 녹아야 됩니다. 녹으려면 산이 필요합니다. 금속이거든요. 녹아야 된다. 녹으려면 산은 비타민C. 그래서 비타민C 먹을 때 같이 먹고 마그네슘을 녹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온화 시킨다라는 겁니다. 마그네슘이 이온화 되어집니다. 이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온 마그네슘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타민C랑 같이 먹으면. 그래서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가 녹인 뒤에 또 비타민C가 마그네슘을 붙잡아가지고 킬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붙잡고 흡수를 시키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마치 철분을 흡수시킬 때도 도움이 되듯이 비타민C도 흡수에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제가 식사 전에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LKJH 보이오님, 네, 참 읽기가 힘드네요. 체지방이 줄면 정말 가벼워지죠. 네, 가벼워진다 이 말에 참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상쾌하게 일어나는 거 그게 이제 가벼운 몸이 된다. 지금 이제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혈중의 체지방이 녹아서 돌아다닙니다. 내 뱃속에 배에 지방이 많이 껴 있으면 그 지방이 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배에 붙어 있는 지방이 혈중으로 녹아 나와서 돌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중 지방 농도가 올라가고 혈중 지방 농도가 올라가면 간에 달라붙는 지방의 양도 증가한다. 그 다음에 혈관벽에 달라붙는 지방의 양도 증가한다. 그래서 네, 악성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이런 것들이
올라가죠. 그리고 혈중의 지방 농도가 올라가면 폐를 통해서 녹아 들어오는 산소의 양도 제한을 받는다. 그 다음에 내 몸속으로 흡수되어져 들어온 영양소가 세포까지 전달이 잘 되어져 가야 되는데 지방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각종 소화효소, 각종 호르몬류, 특히 인슐린 이런 것들이 지방 때문에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지방이 세포에 전달이 잘 안 되어진다. 또 지방이 많아지면 그 지방의 화학적인 특성이 비극성입니다. 물론 물속에서 피 속에서 녹아서 돌아다닐 때는 한쪽은 물하고 친하고 한쪽은 기름하고 친한 이런 분자가 되어져 있지만 이 분자가 당뇨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호르몬인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나 또 기타 많은 호르몬류들하고 또 지방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지방이 얘네들을 망가뜨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분자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지방이 혈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 리포조말 비타민 C는 비타민 C를 어떤 지용성 물질, 주로 이제 기름이죠. 그걸로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얘가 위장 속에서 녹지 않고 그냥 내려가 버리게 되는 그런 건데요. 제가 비타민C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 잘 되라고 비타민C를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소화 잘 되라고요. 그러면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비타민C는 위장 속에서 녹아야 됩니다. 위장 속에서 해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리포조말로 쌓아가지고 있으니까 둘러싸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나오지 않으면 소화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리포조말 타입의 비타민C는 저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속이 쓰리니까 저걸 먹는 건데 비타민C를 잘 챙겨 먹어도 식후에 잘 챙겨 먹어도 속 쓰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비타민C. 그래서 리포조말 타입, 그 다음에 나트륨 타입, 그 다음에 칼슘 타입의 비타민C는 제 영상 찾아보십시오. 가짜 비타민이라고 제가 칭해놨습니다. 비타민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안에는 소화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소화를 목적으로 비타민C를 먹는 경우에는 산성 타입, 수소가 붙어 있는 그대로 원래 만들어낸 비타민C 그대로를 먹는 게 좋다. 그런 비타민C를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비타민C를 먹으면 위가 아플까봐 아예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정상적인 위장을 가지고 있으면 산성형 비타민C를 먹어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 비타민C 항산화 효과는 리포조말 타입이 항산화 효과는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장으로 내려가서 흡수가 되어져 가지고 저기서 떨어져 나온 수소가 항산화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산화 효과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물론 리포조말 타입이 흡수가 좀 더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인 비타민C를 먹어도 이 비타민C하고 내 몸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담즙산 이런 것들하고 또 같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마치 리포조말형의 비타민C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흡수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몸에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주는 거는 같은 그램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리포조말 1g하고 일반적인 비타민 1g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일반적인 비타민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일단 소화도 잘 되고요. 항산화도 시키고요. 다 해줍니다. 저 같으면 일반 비타민C 먹겠습니다. 가격도 싸거든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신미영님, 히말라야 핑크소금과 용융소금이 다른 점은 뭘까요? 히말라야 핑크소금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염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짜고 씁니다. 짠맛, 쓴맛. 그 다음에 알카리도라고 하는 알카리 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알카리도가 제가 더 낮아요. 용융소금이 알카리도가 더 높다. 무슨 얘기냐면 알카리 이온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알카리 이온수를 만드는데 용융소금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같은 그람을 녹이더라도 용융소금이 pH가 더 높습니다. 더 알카리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용융소금 속에는 여분의 염소가 없습니다. 핑크 소금이나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나 일반적인 소금에는 특히 뭐 이런 이 굵은 소금들 있잖아요. 일반 왕소금류 이런 것들 또는 꽃소금처럼 되어져 있는 이런 소금류들 다 보면 염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맛이 짜고 쓰고 이런 맛이 나는데 용융소금은 짠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쓴맛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농도로 녹였을 때도 짠맛이 전혀 다르고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용융소금은.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다. 하루에 필요한 소금 양을 음식으로 다 채워 먹기가 일반적인 소금으로 다 채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쌤, 대변 후 몸이 너무 추워지는데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소변을 보고 나도 몸이 추워지죠. 그게 뭐냐면 몸에서 체온이 빠져나가는 지금 이 대변을 보고 나서 몸에 체온이 떨어지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의 몸 속에요.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이 모세혈관에 적혈구가 한 개가 겨우 빡빡하게 이렇게 겨우 지나갈 만 하거든요. 근데 변을 빡세게 보고 나면 이 적혈구가 다 여기 붙잡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못 가요, 못 가. 피가 막 돌아야 몸이 따뜻하게 체온이 전달이 되어지는데, 이 변을 보는 동안 힘을 주다 보면 얘가 적혈구가 붙잡혀서 순환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어떤 거냐면 100m 달리기 할 때, 숨 안 쉬고 뛸 때, 그때하고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거 아니다. 그리고 체온이 아마 낮을 것 같네요. 저체중이시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혈압도 낮을 가능성이 있고요. 몸속에 수분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고, 그리고 새벽에 가려운 데가 여기저기 생길 수도 있고요. 얼굴에는 건성의 피부가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요즘에 선생님 영상 듣고 소금이랑 비타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소변의 염 농도가 0.9% 정도 나오도록 잘 관리를 해서 체온도 36.5도 이상 나오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